네, 히스토아 2부 22화의 2부 네. 보스턴 교살자로 얘기하러 돌아온 우리 437 동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뭐냐 우리 시작과 끝을 뭔가 하나 만들까요? 시작과 끝. 박수를 한번 친다든지. 뭐 별론가요? 에? 아 별로예요? 뭐,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편집점 이런 거는 괜찮나요? 편집점? 아니 뭐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지 말죠. 뭐. 아 그런 게 좀 네. 필요할 것 같나 싶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뭐 중간에 네. 정말 우리가 발설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발설했다 하면 그때는 아 그때는 편집이 본인이 필요하지 이제 않나. 편집을 하시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 네네.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우리 보스턴 교살자를 네네. 얘기할 텐데 줄거리가 생각보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맞죠. 일단은 대목마다 뭔가 주인공의 이름들이 네. 가물가물해요.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어쨌든. 적도 들어볼 일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배우님들도 유명하신 분들이란 건 알겠는데 그 배역 이름을 예. 그 배우님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네네. 예. 유명하신 분들인 건 아는데 맞아요. 얼굴은 잘생기고 이쁘다. 이거 얼굴은 많이 뵀는데 맞아. 그 정도? 맞아. 일단 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시 이제 여주인공이 로레타라고 알고 있거든요. 로레타라는 주인공이고 일단 레전드 아메리카라는 그 기사단 뭐라 그러죠? 레전드 아메리카? 무슨 뭐 레코드 아메리카? 레코드. 죄송해요. 야, 역시 미국이 짱이야. 그러니까. 레전드지. 레코드 아메리카라는 그 뭐라 그러죠 거기? 신문사? 신문사에서 말도 안 나오네. 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자 그 부서가 되게 좀 어디였죠? 기억나세요? 원래는 그냥 생활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이뤄진 일들에 있어서 그 당시 62년도에 첫 살인이 일어나죠. 노년들을 상대해서 이제 어떤 남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살인한 이후에 이제 그 시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 그 뭐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스타킹으로 목을 완전 단단하게 묶어놓고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서 선물처럼. 근데 그 사건들이 이제 계속 줄줄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 로레타가 뭔가 의심을 품고 보도 사건, 보도 그 기사를 내는 과정인데 그 뒤에 뭐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일단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간 중간에도 정말 당대 경찰의 뭔가 무력함 플러스 무력함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회피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남성 우월주의가 맞죠. 분명히 있었고 네 맞죠. 여러모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영화.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제 사건이 됐어요. 한국판 뭐 살인의 추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뭐 더 추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마 간략하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렵기도 하죠. 살짝 어려운 그런 느낌이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어떤 살인 사건은 그런 범죄인 것처럼 그냥 가장해서 마치 연쇄 살인자가 또 연쇄 살인을 벌인 것처럼 꾸민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초반부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네네. 로레타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죠? 민호 씨가 보기에? 로레타는 이제 뭐 당시에 범죄 현장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에 대한 역할이라는 걸 신문사에서 정해버리고 그래서 생활부 쪽에서 자기가 관심도 없는 것들을 취재하거나 아니면 뭐 작성을 하다가 이러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신문사가 조금 집중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이걸 맡아서 한번 해보겠다. 내 시간을 내서 할 일 하고 내 시간을 따로 내서 이걸 취재를 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게 아무래도 끔찍한 사건이고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사건이 커지면서 이제
그 주인공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이 맞아요, 살인 맞아요. 사건을 보도하는 여 기자 2명으로 해서 얼굴도 신문에 나오게 되고. 근데 실제로 그 로레타라는 그 인물이 네. 가정에서도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물론 남편이 거의 중후반까지, 네. 중반까지, 영화 중반부까지 이해한다는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의 누나, 친누나가 로레타의 그 아이들을 좀 보살피는 로레타가 없는 시간에 네네. 기자기 때문에 사실 집에 많이 없었어요. 그건 몰랐네 또. 그래서 그 누나랑 저거 누구냐 남편이 로레타가 없는 시간에 집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누나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로레타가 너무 무책임하다. 아이를 봐야 하는데 보지 않는다. 저러면 되겠냐 맞아요. 쓰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로레타 딱 들어오고 인사를 나누고 누나가 떠난 뒤에 이제 남편분께서 괜찮다. 기자 그냥 계속 해라. 할 거 해라. 뭐 로레타가 물어보죠 남편한테 왜 묻지 않느냐. 집에 들어오는 거를 왜 묻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갈등의 뭔가 초반부가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네네. 후반부에는 정말 터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존 인물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혼하신. 이혼을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뭐 어쨌든 가정에서도 힘들고 저기 뭐야 신문사에서도 힘들었던 맞죠. 로레타 인물인데 그 이제 사건을 좀 계속 들여다보면서 사건을 맡고 뭔가 기사를 쓸 때마다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똑같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5번째까지 노년의 네네. 노인분들의 뭔가 살인이 일어났었고 네. 이제 추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이라는 네네. 이제 여성분이 그 기자분도 오셔가지고 둘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이어나가는 영화인데 네. 5년 아까 5년이 아니라 5명이 죽고 나서 그 6번째는 이제 실제로 노인분들이 아니라 약간 젊은 여성의 처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조금 이제 좀 주인공이나 어떤 진 그분들도 약간 어떻게 혼돈에 빠졌었던 그죠. 그런 내용이고 패턴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영화에 담겨서 그게 맞는 건지 는 모르겠지만 실제 살인 방법이 되게 심플하죠. 문 두드리고 네. 라디에이터 뭐 공사입니다.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좀 심플하게. 네네. 그래서 그 시대 때 그랬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무래도 그 당시 뭐 CCTV도 없었을 테고. 네. 그리고 정말 관리자가 얘기하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냥 쉽게 들어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다고 영화에서 나와서 좀 많이 놀라기도 했고. 네. 어떻게 안 잡혔나 이 생각도 들어요. 요즘이야 이제 네. 저거 하지만 뭔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연락 없이 들어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전달받은 사항 없다. 그리고 돌려보내지만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다 뭐 주먹구구식으로 다 일하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맞습니다. 쉽게 속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여자였으면 진짜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이게 아무것도 뭔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뭘 할 수 있겠어. 그 대응도 사람이 할 수 그렇게 없고. 들어왔는데 뭐 가라대로 엎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그럴 좀 이제 신체적으로 그럴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이제 뭐 여성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태어난 그대로 네. 뭔가 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좋아진 건가 싶기도 하고. 좋아졌기도 한데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평등하고 뭐 이런 걸 이게 당연한 거니까.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신문사도 그렇잖아요. 신문사 위치도 여자가 해야 되는 게 정해진 역할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사실 그거는 많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이제 존재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해요 사실. 어쨌든 저희가 남자 성별이 남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뭐 이득을 본다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 어쨌든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 딜레마인 게 남녀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남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같은 일을 같은 위치에 있어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차이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역할을 정해버리는 건 그건 그건 문제가 잘못된 되죠. 거고. 예, 사실. 근데 그거를 아울러서 얘기를 할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 남성이 여성을 얘기할 때 뭔가 진짜 어려운 건 이 전제가 되게 포함이 돼서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그거를 막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서로 존중하되 분명한 차별점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입장은 남자로서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제가 본 엄마의 모습과 누나의 모습 그리고 여성 뭐 남성 저도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밥을 먼저 먹이라든지 뭐 누나 대신해서 맞아.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저 그냥 미안한 마음과 엄마에게 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행동하기를 내가 이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하는 행동을 그치. 웬만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 엄청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뭐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뭐 친척집 가면 할아버지 댁 가면 여자랑 남자랑 밥을 따로 먹는다든지 그래 그런 거. 그런 거. 테이블이 근데 두 개인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미친. 그리고 저거였구나. 주방에는 다 이제 뭐 외할머니 여자만 이모. 들어갈 수 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예. 그리고 막 어렸을 때 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여자애가 게임을 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게임 잘하시는 분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왜 게임은 남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왜 여자애들 게임하면 안 그런 되나? 거 되게 많았겠죠, 그렇죠? 모든. 근데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여자애가 게임을 하네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주변도 그렇고 게임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전혀 아니고. 지금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뭐 반대로 이거는 뭐 좀 장난식으로 하는 얘기지만 여자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네. 여자애들이 뭐 근데 보통 다 여자애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작은 한 가지 씨앗이, 쪽으로 한 가지 쪽으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 그렇죠. 다 만족시킬 수 없고. 근데 이거에 반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 뭐 논란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경찰, 여자 경찰, 여경이 맞아. 뭐 제압을 못해서 끌려다닌다든지 뭐 그런 기사들이 맞아. 막 나면 되게 남성분들이 조금 혐오적으로 조금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랑 여자랑은 신체적인 능력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여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다른 그런 행동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럼 시스템을 더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사이렌이라는 혹시 그 프로그램 보셨나요? 그거 못 봤어요. 사이렌이라고 여자 경찰, 여자 소방관, 여자 군인들 뭐 이제 스탠트맨 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나와서 섬에서 저걸 하는 거예요. 자기 쟁탄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우스를 담당하고 네. 있어서 그 깃발을 뽑으면 이 하우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땅 따먹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네네. 가고.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저는 강철 부대보다 그게 더 재밌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아니 뭐 여자가 신체적 능력이 떨어져?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것도 한계 좀 저게 있다. 맥시멈을 둔 거다. 조금 네, 말이 안 나오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냥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도 사람마다 사람이고 남자들도 보면 사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엄청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부러질 것 같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꼬아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신 분들 계세요. 팔굽혀펴기를 해라. 그러면 갑자기 나 여자라서 무릎 대고 해야 돼. 그럼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무릎 안 대고 하시는 여성분들은 여자가 아닌가? 근데 좀 그거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경계가. 난 남자라서 공감이 안 돼. 나는 그러면 여잔가? 공감을 잘하는데? 좀 이상한 그런 거잖아요. 느낌. 그럼 그 성별 뒤에 숨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뭐 계시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요즘에는 대두가 되니까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그것도 자연스러운 행위고 왜냐면 사람이 뭐 숨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요.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소속감이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뭐 남자들만의 연대가 생길 수도 있고 여자들만의 연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그냥 섞여가지고 연대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네. 꼭 굳이 뭐 남자 여자라고 나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굉장히 복잡한 제 생각들을 이렇게 그냥 주저리 떠들어봤는데요. 좋아요. 사실 근데 이건 사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뭐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윗세대와 다른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죠. 더불어서 네. 그 우리 자식들 세대는 또 다를 거고 어쩌면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회피일 수도 있고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누군가가 저희를 봤을 때 들었을 때는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일단 뭐 여성을 우월하게 본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전 팩트로 보면은 사실 저를 낳아준 건 어머니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의 그 위대함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맞습니다. 그게 뭐 고통 이런 게 아니라요. 어쨌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생명을 낳고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네네. 반대로 남성도 저도 위대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뭔가 책임감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남자라고 뭐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가 운동을 하든지 뭘 해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져야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나. 본인이 무너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어야 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화 때 이제 1부 때 말씀드렸던 게 무너졌었다. 근데 이게 난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하면 일도 할 테고 가정도 신경을 써야 될 테고 두루두루 다 할 텐데 물론 이제 다 같이 하겠지만 거기서 안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이러려면 좀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뭔가 두 사람의 뭔가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을 안 꾸릴 수도 있겠지만 맞죠. 그걸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가정을 이끄는 그 두 사람에게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민도 씨 말대로 그 성별에 있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꺼려하시는 분. 근데 아마 보통 다 얘기하는 걸 꺼려하실 거예요. 요즘은 그러죠. 네,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만 그렇게 얘기하면 팸이냐 물어보고
그럼 날카롭죠 사실. 그게 언제부터 그냥 음. 갈라서는 네, 느낌이 이미 되어버려서. 이제, 예. 칼과 방패가 되는 뭐 음. 칼 대 칼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냥 뭐 흑과 백 논리처럼. 맞아요. 음. 일단 그냥 안타깝죠 사실. 딱 안타까운 그건 문제죠.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기분 나쁜 거 안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뭐 그렇게.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음. 약간 그냥 원초적으로 음. 서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네. 여자도 남자를 보호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가 뭐 물리적으로 보호한다든지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을 뭐 정서적으로 보호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서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냥 뭔가 서로 융화돼 가지고 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것도 사실 맞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고여지기 시작해서 맞아. 누가 잘못했냐에 대해 따지기 잘못이라는 시작해. 건 없는데 사실. 따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존중한다. 그러니까 존중한다. 내가 지금 말투가 지금 너무 싸가지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성차별에 관련된 네, 맞아요.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는 좀 많이 뭐랄까요 집단 지성이 올라간다고 생각도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부족한 분도 있고 근데 또 아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지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성인지 감수성처럼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선 교살자에도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주인공 로레타가 경찰들에게 이제 다른 지역 경찰들이나 어떤 경찰들에게 가면은 뭐 얘기를 그냥 자기는 기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는 거는 자기가 기자를 안 밝혔다. 뭐 자기를 그러니까 성으로 다가왔다. 이성으로 다가왔다.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좀 뭔가 싶죠. 미친놈인가. 그냥 그 시대는 그게 그냥 숭배했구나. 그냥 대단하다 그냥 생각하는 게 진짜 그냥 답이 없구나.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숨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만약에 성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런 입장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난 그런 의도로 다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왜요? 만약에 반대였으면 내가 190 그대로?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여자 형사님들 계시는데 남자 기자가 가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나중에 막 야 얘가 바지 벗고 꼬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자기는 그냥 가가지고 사건을 물어본 건데. 그죠.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인간이 병신인 거죠.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로레타가 한창 이제 막 기사를 내고 그 관련해서 기사를 내고 기사를 내고 그랬을 때 다른 주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요. 그때 한다는 말이 당신이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니까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경찰 넌 뭔데? 넌 뭔데? 당신의 직업은 뭔데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러면 경찰은 뭐고 기자는 뭐지?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이거 잘못됐다. 근데 이걸만 보더라도 사실 저희 나라도 있었겠죠. 분명. 네. 그죠. 그러면서 약간 물론 이거를 뭔가 비판적이나 이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 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봤을 땐 조금 좀 그런 게 있었죠.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그런 걸 보면서 경찰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경찰이 아니라요. 나라
문제, 그 당시에 대통령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책임함, 맞죠, 맞죠. 무관심함, 뭐 회피 뭐 이런 게 많이 떠올랐었죠. 맞죠, 맞죠. 보스턴 경찰서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다른 경찰서와 연계를 펼쳐서 그 네. 살인범을 잡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네가 이제 망신을 당하고 있다. 맞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기사를 안 내보려고 이렇게 명예만 얘기도 신경을 써가지고 네. 다른데 공유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용의자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로레타랑 이제 진 같이 했던 분들이 중반부에 너무 이제 교류를 안 하니까 단독 기사를 내가지고 이제 그쪽 경찰에서도 뭔가 이제 조치가 취해져서 맞죠, 맞죠. 실제로 용의자가 한 명이 이제 발탁이 되는데 발탁 뭐 이렇게 잡히게 되죠. 네. 잡히게 되는데 사실 그 용의자가 그 교도소에 있던 터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델마스는 총 13명이었거든요. 62년부터 65년까지 총 살인 당한 희생자가 13명이었는데 그분이 유력한 용의자가 돼서 이제 그분 로레타가 만났었나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유명한 베일리였나요? 하여튼 유명한 변호사가 그 용의자를 변호한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 내막이 약간 거래를 한 거죠. 둘이 거래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그 용의자에게 너에 대한 책을 내겠다. 돈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한 얘기들은 이제 법정에서는 아무런 하지 않고 효력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해서 둘이 이제 거래를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누구죠? 변호인이 날랐죠. 네네. 네, 도망을 쳤고 그런 도망까지 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나오긴 하는데 영화 자체에서 그 내용에서는 사실 이제 거짓말을 치고 떠난 거죠. 그렇게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 뒤로 이제 그 거기 누구죠?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용의자가 죽거든요. 네네. 만나기로 했던 그 전날에 깜빵에서, 죽어요. 그래서 깜빵 같이 일했던 이름이 아니고 같이 수감되었던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로레타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좀 거의 후반부긴 한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 한 명이 지금 용의자는 죽었지만 사실 다른 같은 이름의 용의자가 있을 수 있고 다들 이제 막 용의자가 죽어서 살인은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후에도 살인은 날 것이고 이런 뭔가 그 뒤에 분위기를 얘기하고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얘기했었던 그런 영화인데 맞죠. 제가 말을 참 잘 못해가지고 조금 지금은 좀 더듬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사실 그 영화를 조금 보시면 섬뜩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간 뭐 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세 가지 포인트는 연쇄살인, 맞아요. 연쇄살인, 여성 인권, 공모, 경찰의 무능함까지. 네. 왜냐면 맨 마지막에 결국에 그 말했던 용의자들끼리 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거 받으려고. 네. 돈 받으려고. 근데 뭐 결국에 돈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더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들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고 그 용의자가 꾸며서 얘기를 한 거를 얘가 이렇게 진술했는데 얘가 맞다. 근데 그걸 이제 여 기자가 밝혀내는 거. 맞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기소도 못 하고 뭐 저거 된 이상한 그냥 네네. 끝나버린 그런 거. 성추행으로 아마 그냥 기소가 돼가지고 살인도 아니고 강간 혐의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여성 인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의 이제 여 기자가 기자 활동을 하면서 느껴야 되는 뭔가 고충 이런 것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그 범죄자 얼굴이 팔려서 범죄자들이 집에 찾아온다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말했던 기억이 안 나네. 여성, 공모, 경찰의 무능함. 경찰 무능함은 그거죠. 자기의
우선순위를 범인을 잡는 거로 뒀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냥 계속 창피만 안 당하려고 쉬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부정부패 뭐 비리 뭐 그 세 가지 거스름 세 가지가 콜라보가 되어 최악의 결과를 남지 않았나. 그 평점이 9.3인가 그래요. 얼마나 공감을 많이 샀는지 맞아요.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니고 뭔가 하여튼 뭐 재밌었어요. 저도 근거가 되고. 예.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그런 스릴 뭐 범죄 시리즈 이런 거 좋아하세요? 평소에? 좋아하죠. 어떤 좋아하는데 네. 뭐 정확히 영화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 그 관련해서 경찰 관련해서는 좀 좋아하고 볼 때마다 참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경찰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뭔가 뭔가 공모를 한다든지 잡아야 될 뭔가 사건들을 자기 신의를 버리고 뭔가 돈이라든지 되게 현실적인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필요했었나?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이런 생각. 그 영화도 정우 씨 나오고 강하늘 씨 나왔던 그 영화 이름 뭐였죠? 저거 누구냐? 저거 누구냐가 아니고 그거요. 그래요, 그거요. 그거요. 네네. 그거. 그거잖아요. 그거. 하여튼 저 오해를 받았다 그래나? 하여튼 뭐 네 맞아요. 강하늘 씨가 실제로 이제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인을 하게끔 만들어준. 항소인가? 아니. 뭐였지 이게? 한거 아닌데 어차피 한거는 아니고. 맞아 그거 아니고. 네, 근데 범죄를 만들었죠 강하늘 씨에게. 네. 범죄를 뭔가 잡아 씌워가지고 게 아니라. 너가 한 거잖아. 네, 너가 만든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죠 사실. 그래놓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하늘 씨는 그 영화에서는 막 20몇 맞아요. 년을 살고 나왔으니까. 억울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건에서도 사실 맞아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실제로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맞습니다. 뭐 할 말들이 많지만 위험한 발언들이라. 그래서 좀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진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셜록 홈즈 좋아해요 혹시? 좋아는 하진 않는데. 그래요? 좋아해요? 얘기해줘요. 재밌던데요? 셜록 홈즈 물론 셜록 홈즈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네.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누구죠? 아이언맨 원래?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이언맨 배역으로 저희가 아이언맨이 진짜 모르긴 하네요. 네. 주인공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주니어 다우니?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이언맨 원래 아이언맨이었던 분이 셜록 홈즈를 맡은 영화 시리즈가 있고 아니면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분이 셜록 홈즈 한 현대판 셜록 홈즈도 있잖아요. 다 재밌더라고요. 다 봤어요? 다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꽤 예전 얘기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실마리를 풀면 얘가 범인이다. 최근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발음이 이상했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내 이웃이 수상해 라는 시리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재밌기도 재밌지만 그 내용이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요? 팟캐스트예요. 범죄 팟캐스트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우와, 한번 봐봐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3명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뭐 이게 무슨 사건이 정전이 일어났나 무슨 사건이 있어서 카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도 팟캐스트 들어? 나도 이거 들어. 나도 이거 들어. 해서 셋이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 그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우리도 범죄 팟캐스트를 해서 이 실마리를 한번 풀어 나가보자. 그래서 노인 2명과 이제 젊은 여성이 팀을 이뤄서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팟캐스트를 하신다는 게 공감이 됐다. 공감이 많이 돼서 그 뭔가 동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다. 근데 나중에 그런 영화도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뭐 팟캐스트 이름 자체가 무슨 어떤 내 팟캐스트를 들어준가? 팟캐스트에 신기하다. 관련된 그런 드라마도 있고 미국에서는 팟캐스트 엄청 유명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냥 통용은 되고 약간 네네.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는 라디오가 발달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맞아요. 왜냐면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서 그러니까. 트럭커들이 라디오를 굉장히 네.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라디오가 지금도 엄청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저희는 한국은 조금 사실 아쉽죠. 저희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요즘엔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좀 들으시고 차 타고 가도 사실 음악 틀지 라디오를 틀진 않잖아요. 전혀 안 들으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잘못 골랐나. 아,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릴스를 하는 거고. 네, 두드려야지 계속. 네네. 두드려야 영상 되고. 쪽으로 맞아요, 가려고 하는 맞아요. 게 그쪽으로 많이 근데 보시니까. 사실 반대로 얘기해도 저희가 막 라디오를 듣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팟캐스트를 듣긴 하는데. 저도 뭐 듣긴 하는데 이번에 팔로우 하신 분들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 진짜요. 그 무슨 네 분에서 하는 건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들도 저희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 얼굴 보고 그냥 한 걸 수도 있고. 얼굴이요? 아 그냥 얼굴에 좀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한 거지. 그냥. 그래도 던진 요즘 거지. 좀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기본 1,600은 찍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뭐야 우리 어. 우리 좀 그리고 조금 우리가 저번 주엔 좀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 그랬나? 21화에선 뭐 우리 홍어 얘기하고 홍어 팥죽이 아니라 뭐지? 홍어 하여튼, 얘기하고 무슨 뭐 피자, 이것저것 얘기했죠. 파인애플 피자 얘기하고 민초 저거 뭐냐 삼삼한 저거 평양냉면 평양냉면 얘기하고. 네. 1,500, 1,600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떤 이게 체감이 돼. 직장에 가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저도 평양냉면 똑같이 생각했는데. 진짜 저도 왜 뭐 해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봐요 또 감사하네. 감사하죠. 저는 스토리에 공유를 하잖아요. 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쌤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쌤 네, 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스토리 공유요? 네. 네. 몰라요. 알려주면 바로 할게요. 네네. 이따 스토리 공유? 밥 먹으면서 좀 예. 빠따 맞으면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빠따? 네. 좋아요. 빠딱빠딱 하세요. 좋네요. 네. 역시 래퍼. 일단 리스가 지금 4일이 밀렸는데 너무 많아요, 민호 씨. 넘기라고요. 너무 많아. 내가 넘기라 했잖아요. 그랬나? 네. 근데 앞에셨으니까. 저희 그럼 릴스가 이번 화를 찍게 되면 보통 8개가 나오는 건가요? 10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한 화에 그냥 재밌는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올려도 되고. 네.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본 게 음.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역할도 있지만 네.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지.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맞아요. 사실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일 분배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럼. 근데 나는 원래 애초에 편집을 하는 사람이었어. 네. 나는 원래 믹싱 엔지니어고 그러니까 영상 편집도 나에겐 수월해. 수월한 작업이야.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디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훨씬 빨라요.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가 담당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 내가 파이가 커 보이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동디한테 이제 자막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공유 드려야 될 것들이 그냥 단지 일주일에 7개가 한 화에 7개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나는 거의 뭐 지금 8개 9개 맞아요. 뭐 이렇게 지금 동디한테 넘겨줬는데 그러면 또 동디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2개씩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막 작업을 그래서 한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자막은 메인으로 동디가 가져가되 동디가 나한테 소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가 해줘. 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너가 떼어가고 그치. 나머지 일을 나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치. 그럼 난 오히려 하루에 시간이 많아. 너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 생각보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난 하면 되는 거야. 심지어 나는 이제 다음 주 올라갈 건 내가 자막 다 했어요 이미. 근데 주말에 동디는 주말에 일을 하잖아. 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작업만 해. 그냥 운동하고 작업만 해.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차라리 뭉탱이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올리거나. 일단은 뭐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방향성을 좀 잡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네이버도 있고 우리 올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유튜브 맞아요. 맞아요.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복잡해질 것 같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다른 사실 팟캐스트 분들 봤는데 이미 뭐 100화 넘으신 분들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차분히 좀 화수를 늘려가면서
맞죠, 맞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컨텐츠가 음. 더 하고 싶은 게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부딪혀 봐야죠. 뭐. 네, 어쨌든 뭐 머리 그렇고. 뭐 밀어보는 거죠. 사실 근데 보면은 저희 좀 이렇게 빠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아니. 진도가? 아니 좋은 의미로. 릴스도 벌써 하고. 그죠. 22화도 됐고. 22화, 그러니까 화수를 뭔가 따지긴 그렇지만 이미 22화 치고 저는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의미로.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상황을 잘 적응해 나가야죠 우리가. 다행히도 민호 씨가, 그러니까 같이 하는 민호 씨가 참 이런 것들을 잘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한 거죠, 사실 저는. 근데 이거 하면서 네. 또 제가 제 능력을 좀 안 게 내가 너무 확실히 잘해요. 컨텐츠 기획이나 조금 이런 거에 내가 미쳤어. 강하구나. 네, 너무 잘해. 좋아하는구나 확실히. 그리고 재밌어. 그 영상 넘겨받을 때 와 음.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지? 얘 뭐지? 막 이러면서 아니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민호가 물론 이제 자기 브이로그도 할 거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지 사실 뭐 직접적으로 받아본 게 없었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냥 저는 진짜 자막만 달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음원도 다 덮여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파이가 큰 거죠. 뭐 비슷하.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MC니까. 아니 동네 MC니까. 나는 엔지니어고 원래 애초에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이거를 뭐 이렇게 꾸미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막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민호가 나한테 그래 그럼 같이 히스토 해볼래? 너 혼자 히스토 해볼래? 하다가 혼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같이 해볼까? 같이 하다가 또 같이 하고. 맞죠.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뭔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그냥 흘러갔잖아. 맞아요. 참 이게 좀 신기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난 나중에 이걸로 진짜 돈을 크게 벌었으면 좋겠어요. 난 벌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무조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공감대가 좀 넓거든요, 사실. 네, 맞죠. 민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너 티아가 아니잖아요. 야 너 티 이거 아니잖아요. 둘 다 공감이 되고 뭔가 민호는 나랑 다르게 트렌디함이 있어. 나야 내가. 근데 난 반대로 없잖아. 난 이게 더 좋아. 뭔가 둘 다 트렌디하거나 둘 다 뭔가 맞아. 올드하면 조금 색깔이 안 사는데 맞아. 너가 좀 너무 이렇게 튀일 수 있지. 위에 미러볼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어이구, 미러볼도 있고 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얘기하거나 이럴 때 잘 맞아. 너무 개소리 아니야?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러볼이 보여가지고 네. 아까 진볼로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네. 그런 게 좀 있고 약간 우리가 맞는 듯 맞지 않은 뭔가 그런 게 좀 많아요. 맞아요. 뭔가 다름이 있죠. 다름이 있는데 너무 그게 잘 맞아. 그게 그런 조화롭죠. 의미로. 그러니까 달라서 조화로운. 좀 신기해. 음과 양이 잘 섞이는 그런 느낌. 이거 좀 넘어갔나? 좋은데? 좋은데? 다행이네요. 우리가 지금 서로 칭찬하는 게 약간 매스꺼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민호 씨는 우리 히스타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히스타가 히스타 오늘 먹은 게 없어서 발음이 안 되네. 저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이대로만 일단 갔으면 좋겠다. 사실 더 갔으면 좋겠죠. 조회수도 막 2만 3만.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건 협찬이나 돈 벌 구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도 수익을 중요하죠. 어떻게 만들 그치.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얼마 봐주는 거 고맙고 좋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팔로우를 시켜서 우리의 잠재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시스템을 변경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맞아. 그냥 내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좋아요나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라든지 그런 거를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히스토와 뭐 마무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색한데, 네네 그런 거. 족대꿀. 네네. 깜짝이야. 왜? 좆됐구나 이런 줄 알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족대꿀 네,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갑자기 너가 욕하는 줄 알고. 아니 욕을 왜 합니까? 하여튼. 네, 그 많이 안 들어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사실 우리 하는 거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고 나서 이제 뭐 사실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아, 뭐 그럼요. 사실. 저거잖아요. 네, 맞아. 사실 동디는 동디 나름대로 행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MC적인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음악하는 일이나 아티스트적인 작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사실. 네네. 뭐 운동 좋아하지만 이런 거 그럼요. 찾고 싶죠.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로 하고 싶지. 하고 싶은 걸로 물론 덤비고 이제 싶지. 인생이 그렇지 호락호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 그거에 빠삭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좀 더 신경을 써야 알아야 된다. 돼. 맞아.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돈을 밝히는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될 거기 때문에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냥 이렇게 시간 날리면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1화, 2화 다 다르고 3화, 4화 다르기 때문에 맞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인생을 두고 얘기를 하면 요즘 돌잔치도 많이 가고 진짜 너무 잘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행사를 다니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히스토아도 그렇고 어쨌든 사람을 이끄는 건 공감이거든요. 네네. 저기 뭐냐 밖에 계신 뭐 100명, 200명 상대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려면 공감을 사야 돼요. 연령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신경을 써서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 히스토아도 추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쪽으로 얘기해야 좀 공감이 많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영화 얘기를 하다가 뭐 한 10분 얘기했나요? 뭐 다른 얘기를 그래도 꽤 했어요 오늘 영화 얘기. 아 그래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사상도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추천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어렵긴 하지만 서도 추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보는 입장에서 사실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영화가 그렇게 어려운 영화라기보다 그쵸, 그냥 그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영화라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재밌게 봤다. 민호 씨도 추천? 네, 저도 추천 드린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릴스 일단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네네. 몇 개가 됐든 올라갈 거고.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겹쳐서 같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디도 동디 나름대로 몇 시에 올리고 아침에 올리잖아요 보통. 네. 네, 저는 그냥 저녁에 올릴게요. 일단 다음 주는 4개 다 돼요. 네. 다 되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2화 2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더 발전하는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